안녕하세요. 우문공답 신경외과 전문의 공성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고이다공증의 유병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는지 또 치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고이다공증 검사, 소위 골밀도 검사를 하잖아요. 그 검사를 어떻게 그러면 판독을 하고 고이다공증인지 정상인지 골감소증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이다공증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밀도 검사, BMD라고 하는 검사를 하는데요. 이 검사는 뼈의 단위 면적당 미네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검사 방법이 바로 덱사, 이중에너지 X선 흡수법 검사 방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좀 큰 병원에서는 QCT라고 하는 기계를 통해서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골밀도 검사는 만 54세, 66세 여성은 생애 주기 건강검진을 통해서 무료로 시행해 볼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 65세 이상의 여성이라든지 또는 65세가 안 됐지만 조기 폐경되신 여성분들, 그리고 만 70세가 넘으신 남성분들은 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으니까 시행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덱사는 이제 우리가 척추 그리고 대퇴골에서 측정을 해서 그 값을 보고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결과지를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병원에서 이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고 나면 이런 결과지를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크게 이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맨 왼쪽에 보이는 이 엑스레이처럼 보이는 이 그림이 골밀도 이 수치를 측정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이렇게 색깔로 도형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선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나의 골밀도 정도가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지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고요. 가장 오른쪽 편에 보이는 이 부분이 실제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되고요. 요추 같은 경우 요추 1번부터 4번까지 네 부분에 해당되는 값을 각각 측정을 해서 그중 두 부분의 평균 값을 다시 해석합니다. 총 6가지 조합이 나오거든요. 여기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부터 2.9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값, 요추부에서 해당되는 이 T스코어 값은 마이너스 2.9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대퇴골의 경우에는 이 워즈링은 워낙에 값이 낮게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은 해석해서 제외를 하고요. 경부라고 말하는 우리 넥, 전자라고 말하는 트로첸터, 이 부분에 해당되는 값 중 더 낮은 값을 우리가 또 해석하게 됩니다. 척추에서 측정했던 값과 대퇴골에서 측정했던 값 중 더 낮은 값, 그 값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최종적인 이 T스코어는 마이너스 2.9가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2.9니까 고이다공증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T스코어 얘기를 했는데요. 이 T스코어는 뭐냐면요, 20대 또는 20대에서 30대 평균값을 쭉 구한 다음에요, 일렬로 쭉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했을 때 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시험을 봤는데요, 저희가 뭐 36점, 95점, 85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몇 등 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다. 이 의미는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쫙 나열을 시켰을 때 꼴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낮은 값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3.0 나온 분도 있으실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냐? 0.1% 정도 됩니다. 굉장히 나쁜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고이다공증 검사에서 이 수치를 해석할 때 T스코어를 보긴 하는데요. 다만 이제 50세 미만의 남성이라든지 폐경 전 여성,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저희가 G스코어를 봅니다. T스코어가 아니라 G스코어를 보는데, 이 G스코어는 뭐냐면 그 나이대, 내가 해당된 그 나이대 사람과 비교한 비교 수치가 되겠습니다. 흔히 하는 덱사라고 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나이가 좀 들게 되면 이 피질골이 좀 두꺼워집니다. 피질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이 바깥쪽에 있는 이런 껍질뼈예요. 그래서 이 껍질뼈가 퇴행성 변화가 와서 두꺼워지면 이 기계가 무기질이 많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실제 골밀도보다 수치가 더 높게, 좋게 나올 수 있어요. 좀 큰 병원에서 시행하는 QCT라고 하는 검사 말씀드렸죠. 이 검사는 이 겉에 있는 뼈 말고 속에 있는 소주골의 미네랄을 측정하기 때문에요, 값이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해석 기준도 다른데요, 밀리그램 퍼 cc로 측정을 하고요, 이 값이 80보다 작은 값으로 나오면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골밀도 검사는요, 완경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50대 초반의 여성,
그리고 70세가 넘어간 남성분들 뼈가 얼마나 약한지 미리 측정을 하셔서 혹시 뼈가 약한 상태면 우리가 뼈가 더 약해지지 않도록 대비하고 관리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골밀도 검사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이제 골다공증이 있거나 골감소증이 있을 때 그러면 실제 치료하는 약제는 어떤 것들을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